연관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의 단계적 수사 방안을 좀 올려주세요. 공부에 나가는 그 순서와 약간 다른 이지만 아니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에 맞게끔 시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목차만 약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연구에 앞서서 항상 연구의 배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 환경시대의 도시 개발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저환경 홍수 시대에 맞게끔 도시 재생을 키워보다 도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 환경시대 같은 경우는 결국 고도 성장이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많은 물리적 환경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 환경 경기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러한 물리적 환경 경기 중심을 통해서 약간 다양한 무지성 도시화라든지 지역의 정체성이 한계되는 것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고, 결국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현재의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재생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삶의 질, 다양한 고유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재생이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으로서 중요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언론에서 도시 재생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맨 처음 첫 번째 정책으로 결국 도시 재생 유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매년 10조, 총 50조에 달하는 예산이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투입될 예정인데, 한번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도시 재생이 앞으로 도시 정책으로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커다란 질문, 도시 재생은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으로 과연 타당한가라는 큰 대전제 연구 질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질문은 크게 약간 세 가지의 작은 질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시 재생이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도시 재생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도시 재생의 사업의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인 과연 도시 재생 사업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총 이 세 가지 연구 질문을 던지고 이 연구 질문을 기록하는 절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입니다. 과연 국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금까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성향 연구 목차를 맡아나게 했는데, 우선은 그것에 앞서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시사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 과거 도시정비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제적, 재무적 관점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과연 도시재생, 결국 이제 도시정비사업이 얼마만큼 타당한지를 연구했던 결과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이 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각 연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은 결국 제 연구 방법에서도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산업생산 유발 효과, 고용 증대 등을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결국 도시재생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여전히 물리환경 공개 측면에 건설 사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건설 사업 전반에 발전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는 다르긴 하지만 주택 재건축 사업, 자율갱생과 같은 사업이 얼마만큼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지 비교했던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주요 특징의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창조시민지구나 도시자연지구 등의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 타당성 평가 모형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택 도시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재생의 사회적 효용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메니티 개선이나 지역 슬럼화 방지 이런 부분은 약간 확대 가치로 전환을 해서 비용 대비 편익을 연구했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과연 도시재생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던 비용 편익 분석들이나 그리고 평가지수가 얼마큼 거시적으로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지역 환경 분석과 같은 지역 사용 분석과 같은 모형을 통해서 국가 차원, 지역 차원에서 도시재생의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효과까지 약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정량적 요소와 비재무적, 정성적 요소로 구분한다고 하면 정량적인 측면에 비용적인 측면에 운영비라든지 공사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편익 부분은 교통 부분에 통행시간 감소 부분들, 그리고 환경 부분, 대기가스 절감되는 부분들을 약간 정량화시켜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등 부분들이나 슬럼화 방지 부분들을 약간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약간 정량화시키고 그것을 판단으로 해서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한번 일본과 영국의 평가기법을 주로 바탕하는데 그 중에 산업 연관 분석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분석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분석을 위한 그 지표의 구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산업 연관 분석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도시 재생의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각각 수를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긴급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 그 이후에 그 지수가 얼마만큼 변화를 했는지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획기적인 모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독립변수, 그 종속변수를 통해서 과연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얼마만큼 그 집가가 올랐는지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도 산업 연관 분석과 같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용 유발 효과든지 하부 효과 등을 가지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계량 모델을 통해서 편익, 집가 수준 부분들, 그리고 이런 교통적인 측면의 산식을 이용을 해서 비용과 편익을 통해 도시재생의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고, 영국과 같은 경우는 먼저 그전에 일본은 주로 지역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다고 하면 영국과 같은 경우는 한 해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되는 거의 한 10조에 가까운 돈에 따라 과연 그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략적인 분석 방법은 실업 감소 부분이나 산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약간 주택 지역 사회 환경 등 총 세 가지 테마별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각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 감소 기술 교육과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과연 얼마만큼 인구수가 늘어났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및 사업자 발전가 같은 경우도 일자리수,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일자리수를 도시재생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및 개선 부분들이나 커뮤니티 증정 부분도 이러한 평가 지도를 선정하고 그것을 약간 다음과 같은 화폐 가치로 선정한 후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임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유지 지역 선정할 때 활용됐던 지역 결핍 지수가 과연 그 사업 유에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방법을 찾아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선언 연관 분석을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은 경제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분석 방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저희가 2008년부터 진행됐던 도시재생 R&D를 통해서 전주나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저희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도시재생 실증 연구와 연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초창기라고 가정하고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13개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도시재생 사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 이 연구였기 때문에 많은 대상지를 할 수는 없었고 2015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기준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의 효과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오거나 그리고 그쪽에 범죄를 짓거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각 지역별 지표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실제 산업 연관 분석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다른 국토부 입장에서 기재부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분석해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간적인 범위는 그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마중물 사업, 부처 협업 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투자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전체 사업을 합친 후에 크게 맨 처음 첫 번째 기준은 한번 여전히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 많은 내용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산업 분류 중에서 건설업을 기준으로 했고 그거 외에 약간 비물리적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감안해서 총 3가지 사업으로 유형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정은 이거를 가장 일반화된 그 원단위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약간 대도시, 중소도시에 다른 산업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산업 연관 관계가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다는 가정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연관 분석에 활용이 되는 최종 수요, 결국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많은 산업 분류적 같은 경우는 중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도시재생 사업에 있는 산업 분류, 그 산업과 연관관계를 통한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은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이고요. 각각에 대한 예산을 먼저 합쳐본 결과 총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같은 경우는 약 1조 5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마중물 사업은 2,800억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은 가장 많은 예산인 5,8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 산업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부산 동구 경제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보통 마중물 사업에 들어가는 분류 중에 창조 지식 터미널 건립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리환경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분류를 했고 폐공가를 활용한 소규모 조정 사업 역시도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해 건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거래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문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부분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은 교육 서비스를 분류를 해서 총 4가지 산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그 유형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 지자체 사업이랑 민간 투자 사업, 부처 협업 사업을 그런 기준으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럼 국가 차원에서 먼저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겠지만 전체 마중물 사업에는 거의 한 2,800억 정도, 부처 협업은 4,9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이것을 앞에 말씀드린 산업 분류 기준으로 한 결과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약 1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사업 지원 200억, 교육이 100억,
문화 및 기타 서비스가 500억. 여전히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소프트웨어적이 많다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많은 건설적인 측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 도시재생 센터나 지역 중에서 과연 이 지역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연관표를 실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여기 나타났듯이 산업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산업 간 관계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건설, 사업 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및 기타 총 4가지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건설에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여기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맨 앞에 얹어 있는 게 한 0.008이 되고요. 그 아래가 0.019 그리고 맨 쪽에 여기 나타난 것들이 0.007, 0.010이라는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나타나는 생산 유발 효과는 100에다가 0.0086한 결과치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각각 사업별로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하단에 나오는 게 건설의 11개 총 2.223이라는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2,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건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산 유발 효과는 한 5,360억 원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 사업 지원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산 유발 효과는 한 6,090억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철협업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민간 투자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다음과 같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업 연관표 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통해서 건설에 투입되는 2,400억 예산에 대한 건설의 열악기 수치 0.696을 통해서 1,67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마중물 사업의 전체 부가가치는 2,037억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처 협업 사업, 지자체 민간 투자 사업 각각도 다음과 같은 수치의 부가가치 유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고용 유발 효과를 한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텍스트를 말씀드리면 그 각각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해당 산업 부분 한 단위, 보통 한 단위를 10억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전체 고용자를 합친 것이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도 2,400억이 투입이 됐을 때 약 한 3,500명 정도의 인원이 창출이 될 수 있고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도 약간 4,600명, 부처협업, 그 다음에 지자체 사업, 민간 투자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는 생산 유발 효과가 현금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현금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고용 유발이 현금으로 그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예산 대비 대략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있는지 산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4,600명 정도의 고용이 유발됐을 때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기준을 찾아본 결과 결국 고용 유발에 약간 평균 임금을 합쳐가지고 약간 4,600명 정도의 고용 유발이 된다고 하면 대략 한 1,575억 원 정도의 경제 가치를 환산해 줄 수가 있었고 각각으로 대해서 마중물과 부처협업, 지자체, 민간투자 사업도 같은 식으로 한 결과 약간 도시 재생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약간 2.4배 정도의 증가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각각 사업 유형별로 이렇게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여전히 건설업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설업 비율로 하다 보니까 투입 예산 대비 증가율은 사업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데요. 보통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가지고 각각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총 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기반한 것들 총 투입되는 예산은 한 6,060억 정도이고 이것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한 2조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종합한 결과 그리고 한번 이것을 원단위로 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그리고 지역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 유형별로 경제 기반형, 일반형, 소규모형 같은 경우가 단위 예산 1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생산 유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유발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 1억 대비 얼마만큼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근린과 경제기반형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 유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살리기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이나 다양한 총 5가지 유형이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이 물리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건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 유형별 경제 효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원체대로 들어가서 과연 도시재생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첫째, 도시재생 사업은 실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쪽 대도시나 중도도시 전반에 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도시재생 유형별로 각각 사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앞으로 결국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 분석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결국 일반적인 방법인 산업 연구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 영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다양한 평가 관법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 유형별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도시재생 사업을 평가할 때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이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그 원래 목적인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여러 종합적인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황금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부분도 약간 객관화시킬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것이 마련이 되어야 앞으로 도시재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TGIF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도 놀러 갈 때, 휴가 갈 때 이런 용어 많이 쓰는데, 야, 이 금요일날 이 시간까지 자리를 꽉 채워주신 거니까 우리 학회 그리고 창신대학의 부동산 열기가 아주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도시재생인데 사실 도시재생하기 전에 제 전공이 도시계획입니다. 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 교수인데요. 우리 도시재생하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이나 주거환경이나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옛날에 뉴타운이었어요. 이 뉴타운 용어 다 어떻게 봤을까요? 한번 뉴타운이 엄청나게 유행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농담으로 수업 시간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에서 없어질 용어가 도시재생이라고 내가 이 농담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럼 도시재생하기 전에 우리나라 도시재생 없었나? 외국에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이렇게 되기 전에는 없었나? 다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왜냐면 도시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건 다 있었습니다. 그죠?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간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금 뭐 도시 전공하는 교수뿐만 아니라 전부 호동을 많이 가져옵니다. 주변 화장실 몇 개 고치고 선택하고 뺑기 몇 개 치고 도시재생이고 시드니가 지금 도시 전체 바꾸는 것도 도시재생이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도시재생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빨리 하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재생 중에서 도시재생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도시재생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가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그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배운 우리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유물 순서대로 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마찬가지로 이게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비 부동산에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 코스트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 토론이 길어지면 도당 발표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먼저 그렇게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우리 먼저 유행을 따라서 근호근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사회대학교에서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는 문호봉 교수입니다. 오늘 그 제2주제 참 잘 들었고요. 아마 그 발표자가 제가 보니까 이쪽 분야에 그 상당히 그 전문가 같아요. 그 화면을 이거 보시니까 공목사하고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봐가지고 상당히 이 분야 연구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아쉬운 점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 사실 이 도시재생과 이제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그 신도시 개발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 사실 도시재생 자체도 사실 일반 사람이 잘 모르는데, 그런 데 대한 용어가 좀 그 데피니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이 논문 자체가 발표자는 상당히 이 용어에 익숙하니까 잘 아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특히 이 잘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이 논문에 좀잘 소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은 도시재생 월크가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도시재생 사업이 그 13페이지에 한 보시면은 연구 배경이 목적에서 두 번째 그 도시재생 국내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특별도로 이건 약간 굉장히 잘 맞지 않는데요.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법에 따르면 그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도시재생 자체도 잘 모르는데 그 도시재생 안에서도 그 형태가 아마 법에 의하면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넘겨보시면은 분석 틀에서 그 19페이지에 그 표상을 한번 보시면은 그 도시재생 사업을 구분했어요. 뭐 마중물 사업이라든가 부처 협력 사업, 지자체 민간 투자 사업 이렇게 네 종류를 구분했는데, 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용어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느끼기에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한 대충 짐작을 해봤는데, 발표자가 뭐 마중물과 부처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같고, 지자체는 그 해당 지자체가 돈 좀 투입하는 것 같고요. 또 민간 투자는 다른 그 기업에 소재하는 기업들 좀 투자하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용어 데피니션이 정확치 않아 가지고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좀 말씀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지적을 해드리면은, 그 18페이지에 그 9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2,850.6억 원이 투입되고 마중물 사업은 건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2,850.6억이라는 것은 그 표 1을 보니까 마중물 사업의 합계 2,850.6억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건설경과 사업 지원 서비스, 이건 여기 본 주제에 해당하는 산업연관 분석의 11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 표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발표자께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표를 별도로 조금 표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보시면
이와 같은 방송을 내가 총 뭐 저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되냐면은 19페이지에 첫 번째로 투입된다. 여기까지 표가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한번 보면은 그 다음 밑에 또 역시 19페이지에 먼저 2,856원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의 생산 주말 효과는 이제 유발 개수가 그 이제 2.23이 나오는데 그게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곱해가지고 이제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표 3에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좀 친절을 발휘하셔가지고 표 3에 의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명기를 하셔야지 이런 사람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빨리 하니까 컨디션 빨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재생의 데피니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용어가 좀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이 관련된 무자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도 알 수 있게끔 이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에 있어서 다른 표현들께서 한번 챙기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정기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자분께서 지금 시점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경제 효과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몇 가지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도 서너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권로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령연구에서도 보면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수령연구를 하시는데 국내외 연구를 분석한 그 결과치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히 어떻게 분석을 하였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끝나는 점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를 투자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그 인풋에 비한 아웃풋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떤 가리는 추진 분석법이 해당되는 어떤 MPV라든가 IRR, 그 다음에 뭐 수익성 지수법인 PI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장기적으로 연구자분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산업 연관 분석과 뭐랄까 비교를 한다면 수익률이나 쓸 수 있고 또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이런 대수 비난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분석하셔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본다면은 제가 14페이지 읽어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지금 선정 지역을 도시재생 선거 지역을 13곳으로 했고 도시재생 일반 지역을 33곳이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이제 그 도시재생 특별법이라든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시재생 일반 지역이라고는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도시재생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 5줄 정도 내려오면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매년 10조 원씩 5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인터넷에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떠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그러니까 수능연구에서 전부 결과는 분석하였다 이렇게 다 끝납니다.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또 제가 이제 선진국의 어떤 그 도시재생 연구 결과 경제효과 분석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여기 연구자가 발표한 것처럼 모든 값이 양수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 왜 그러냐니까 가까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경도라든가 그 다음에 가나가와 현, 그 다음에 사이타마 현이라든가 치바현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본에서 즉 국가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플러스 값이 나오지만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 20페이지와 21페이지, 그 다음에 19페이지니까 거기 쭉 제가 보니까 투입 예산 대비했을 때 증가율이 전부 양수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심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제가 이 도시재생 경제 효과 분석을 보니까 인구수라든가 세대수, 종업원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체류하는 인구도 늘어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게 도시재생 사업인데 실제 체류 인구는 약 16% 정도 증가하는 데 불과했고요. 단지 그 임대료만 판례지 16%씩 상승하는 그런 효과만 유발시켰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분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8페이지도 경제기반형과 열린재생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로 언급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 경제기반형이 무엇인지 열린재생형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전혀 뭐랄까요, 무지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구자분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아까 발표하실 때도 보면은 그 21페이지에 있는 그 결과 및 시사점 바로 위에 단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지금 그 결과치 자체가 그 차이가 없이 지역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투입 기간이라든가 투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물리 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건설이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너무 그 이유로서는 너무 단조롭고 또 뭘까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기에는 좀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2페이지에서 언급했는데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사점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산업 연관 분석 외에도 다양한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본을 투입한 후에 경제 효과 분석은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지금 산업연관 분석을 하셨다면 이 부분과 연관이 되는 BC 분석이라든가 수익률 승수법, 회수기간법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도 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그 결과치를 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자분께서는 이 연구를 끝내실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했다면 2018년이든 뭐 이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봐야만이 여기에서 이제 결과치를 내놓은 어떤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표에 나와 있는 이 투자 예산 대비 증가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증가율이 뭘 기준으로 해서 증가를 했다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단순히 인풋을 해가지고 나온 값을 가지고 증가율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분께서는 좀 본 내용에서 좀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말 연구하신 부분에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까 발표하실 때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많은 영어를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더 이해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말하면 4가지를 지정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에 앞서 했다시피 좀더 분실을 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행연구만 단순하게 나열인데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해갖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가장 근본적인 아이오 이게 말 산업연관 분석 말고 다른 경제적 분석이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놓고 그 아이오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해외 사회에서는 국가 지원하고 국가 지원하지 않을 때는 구호가 굉장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이 도시재생은 파지티브 효과를 가져오는 좀 이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된다. 뭐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현주 교수. 안 하십니까? 예. 그럼 정상철 교수님. 예. 그 조금 전에 그 지적하신 토론하신 윤정덕 교수님께서 저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급히 빼고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일리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좀 혼돈이 좀 왔습니다. 자, 그 도시재생사업은 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크게 생각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논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할 그런 논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전에 우리 그 이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 역시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행 연구 부분에서 해외 재생의 부분에서 이게 데이터가 너무 오래된 걸 좀 생각하지 않았나. 최근에 많이 있을 금에도 불구하고 심하면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논문을 쓸 때 산업 연관 분석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지역도 도심 재생 선도 지역으로 12군데 중에 한 군데로 포함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도심 재생 사업은 아까 설명하실 때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산업 연관 분석을 쓰면서 그 투입된 재정이 순차적임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돈이 이렇게 투입되고 또 각 지역마다 투입되는 금액이나 시기나 이런 게 조금씩 틀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투입 예산 대비 증가율이 생산 유발 호가 이 세 가지 요인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하드웨어가 개선이 되고 환경이 개선이 되고 이러면은 또 인근 지역의 어떤 풍선 효과라든지 또 빨대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요중에 논문에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입 예산에 비한 대비 증가율이 2.4 이상으로 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재검토가 좀 있었으면 하지 않겠나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연관 분석도 좋지만은 우리 아까 윤경덕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이 분석에 대해서 리저널 인풋 아웃풋 애널리시스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어떤 고정치를 산정해가지고 제시해주는 것도 우리 굉장히 어차피 도심 재생 사업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것을 어차피 분석하는 기법이라면은 두 가지 방법을 조금 병행해서 이렇게 제시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많은 교수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떤 교수님이 빠졌다가 기분이 되게 좋네요. 네. 오늘 전성민 교수께서 아마 이 논문의 토픽이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좋아할 어떤 토픽이다. 안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행 연구를 볼 적에 해외 사고가 너무 오래됐다. 최근에 만난 어떤 자료를 가져오면 더 낫겠나.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 도시재생 지원할 적에 한꺼번에 드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아이오 본사할 적에 약간 동일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이오가 나중에 퇴원에 상당히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미치는 효과는 풍선효과 발도보다 여러 가지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얘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 다음 개발과 농도 보면 지금 투입 예산의 대비 증가율을 전부 다 2.4 정도 나오면 굉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무슨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iOS도 리지널 IO도 좀 고려해보면 그래서 고정치를 고려해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해주시고 강조교수입니다. 예, 저는 부산 동의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조규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학의 모 학회인 한국부동산학회 우리 이천석 학회장님하고 이성재 총장이
지방에까지 내놓으시냐고 고생하셔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2년 전에는 저희 부산에 있는 동일학교에서 그 학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우리 또 2년 길지 않은 기한이지만 또 경남권에서 또 학회를 개최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 창신대학교 학생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이 창신대학교가 부동산학과가 20년 됐다고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신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정상철 교수님과 제가 20년 전에 그 당시 창신 전문대학 시절에 제가 그 우리 정상철 교수님과 같이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세철 교수님과 비롯해서 학과 교수님들, 우리 창신대학교 동문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20주년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학회 발표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무척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신 것들은 무척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에서 쓰고 있는 다른 경제성 분석에 대한 도구를 좀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좀 제시해 줬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이 도시재생 사업, 특히 오늘 이 발표자께서 연구를 하신 13개의 도시재생 사업 선도 지역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500개 사업 지역에 50조를 투여해가지고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한 100여 개의 곳 정도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이 100여 개 정도 선정된 이 앞으로 이제 많은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 지역 100곳에 대한 그런 경제성 분석도 좀 같이 지금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한국부동산학회 저희 지방 지역에 참석해 주신 것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리고 창신대학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제가 좀 푸엄하게 이런 이야기 회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창신 20주년 김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바빠서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 대변인 이야기 다 해주셔서 오늘 논문 내용은 논문 전체에 의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제성 분석 아이하고 좀 비교해보면 좀 낫겠나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도 과거에는 뭐 박근혜 정부하고 얘기된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저 빨리 가져왔지. 저도 숨이 좀 찹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여기서 대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간도 벌써 이게 사회자님이 4시에 끝내자고 했는데 그래서 4시 17분 아주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이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그런 색다른 시도를 한 장면에서 아주 굉장히 뜻깊은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산업연관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석을 쓰셔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셨는데 논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결론 및 시사점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논문을 써서 주장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KTX 타고 이제 창신대학 오기 전에는 굉장히 너무 심플하는데 아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니까 허실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이 PPT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 숨기고 결론 및 시사점은 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게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그 결론 및 시사점에 보면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는 앞에 산업연관 분석 열심히 안 하고도 다 쓸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또 시사점 임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첫째, 둘째, 셋째인데 다변화해야 한다, 다변화해야 한다, 마련해야 한다. 이건 시사점이 아니라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시사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인 시사점이나 실용적인 시사점 같은 것을 좀 더 보완해주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주셨고요. 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사회인간 분석하면 답은 다 좋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사업에 채로 들어가니까 노는 게 3.4배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도시 재생하고 우리나라 고용기반도 다 늘어나고 사람 경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도 내 생각에 우리나라 전부 다 배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으로 도시 재생의 IO 분석 연기 해외도 많고 그다음 국내도 많다는데 해외에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고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IO 테이블이 이미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중소도시는 다 똑같은 IO 값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구분 없이 청해만지리 단도시 특성이 전혀 없이 항공에서 만든 IO 테이블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각국의 도시 재생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수님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제 코멘트가 이제 리포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많이 배웠으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연구를 하면서 아까 가장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 연구하면서 특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잘 보여졌다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 이제 그거를 감안했는데 다만 저는 그걸 여기에 표현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한 시점에 이제 투입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그 결과치를 도출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거를 하면서 실제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고 저 역시 이제 그거를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부분까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많이 발표해서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발표를 너무 못했다 보니까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좋은 연구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